오늘 역시 또 멋진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가장 수준 높은 강의가 저희 서평 콘서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라기보다는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사가 아니고요. 최고의 우리 청중과 함께 열리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오늘도 장정민 저자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지금은 동원산업에 가신 이명우 사장, 그때는 한양대 교수셨는데 와서 강의하면서 딱 한마디 하시라고, 여기가 강사들의 무덤이다. 여기 오면 CEO도 있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각계각층의 또 학생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해서 살아남아야 진짜 강사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시고 또 수준 높은 강의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에 한계가 없습니다. 막 올립니다. 좀 지나고 나면 과학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인문학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2달의 주제들을 따라오시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가슴들이 따뜻해야 될 시기인데 메마르죠. 특히 이번 9월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9월달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추석도 있고 해서 이게 아주 따뜻하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또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메말라요. 이유를 모르겠어. 돌고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메말라.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이 따뜻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서 각박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주제를 이번 달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하는 경향.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죠. 심파티.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열리려면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열리려면 상대편의 마음이 같이 열려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야단치고 지시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이해해 주는 가장 멋진 방법을 표현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 근데 공감만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상황을 알고 서로 느꼈으면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느꼈으면 서로 소통하고 풀고 그리고 다음에 대안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린 또 잘 몰라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1살 때 걷는 법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워킹법 배우신 분, 모델 몇 분 빼고는 모델 워킹을 배우지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1살 때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만큼 우리는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막 사는 것 같아. 조금만 이렇게 배우고 방향을 잡으면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걷고 다니고 걷는 것 자체가 척추를 세우는 일인데 그거를 배우지 않고 늘 말하고 살고 하루에 몇만 단어를 15,000단어씩 이야기한다는데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나쁜 게 우리는 1살 때부터도 아닐 거예요. 한 7일 정도 되면 귀가 트이기 시작할 거예요. 눈보다 귀가 먼저 트이니까. 7일 될 때부터 듣기 시작을 했는데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게 뭐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의 가장 대가이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우리 장정빈 저자님이시고요. 우리 장정빈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금융의 고객 관리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공감과 소통에서는 4권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먼저 나오는 게 먼저죠. 그래서 1주차를 정했습니다. 공감이 먼저다.
공감을 먼저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라디오 시사고전 2번에 걸쳐서 한 번 나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갔는데 장정민 저자의 공감이 먼저다에서 제가 그 대화법 하나를 뽑아서 방송으로 했습니다. 물론 각주를 방송에서는 각주를 못 달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아니면 이거를 절대로 이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데 각주로는 다 달아서 이렇게 밝혀서 공감이 먼저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예. 요거 떼면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안 웃으시네. 예. 올림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5년에 나왔는데 올림 출판사의 이성수 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셨거든요. 예, 눈을 부릅뜨고 뒤에서 몇 권 팔리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수 사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출판이 참 그 좋은 책을 이렇게 저자를 발굴하시고 책을 내고 하는 게 힘든데 좋은 저자의 좋은 책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뒤에 시간이 남으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은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대화법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부분,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감 연습은 이분은 심리 상담사세요. 심리상담대학원 교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심리상담을 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는 책이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은 로먼 크루즈나릭이라는 분이 철학자예요. 그래서 공감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본 책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먼저다 해서 엠파티까지 이렇게 4권이 준비되어 있고 예, 교보문고에 항상 4권은 동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뒤에는 이 중에 몇 권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공감이 먼저다는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시면 저자가 사인을 해주신다 그럽니다. 해주실 거죠? 예, 볼펜도 따로 가져오셨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장정민 저자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정민 소장님은 그 스마트 경영연구소의 소장님이세요. 그리고 한국경영정책연구원 원장이기도 하십니다. 재밌어요. 고객 서비스와 친절 서비스. 그러니까 친절하면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무조건 예스하고 무조건 친절하고 하면 그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최초로 고객 만족 경영의 개념을 은행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고객 만족은 CS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죠. CS 경영을 도입하신 분이고요. 30년 동안 실무하고 강의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고객 경험 관리 CEM으로 확장시켜서 행동 경제학하고 그 마케팅을 접목을 시키고 현재는 연구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국민은행에 시혜춤장 하시고 HSBC에서 외국계 그 은행에서 CE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장 사례하고 강의를 같이 접목하시는 최고의 강사십니다. 실제로는 현재는 또 박사과정에서 따로 공부도 하고 계시고 숭실대학교에는 겸임교수로도 계시면서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CS 개념과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현재 이렇게 경력이 있으시고요. 저서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모셨더니 워낙 강의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다시 공감이 먼저다 나오자마자 제가 이 책을 먼저 서평을 하고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저희가 모셨으면 한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고요. 예.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라는 책하고 리마커블 서비스 아주 좋죠. 그 다음에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라 등등의 좋은 그 저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강연을 잘 하시는 거하고 책을 잘 쓰는 게 두 개가 다릅니다. 이걸 두 개를 같이 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좌뇌 우뇌 중에서 하나가 발달을 하는 거지 두 개가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장정민 저자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저술과 강연을 동시에 A뿔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강연이 넘쳐나시는데 저희 그 서평 멤버분들 서평 콘서트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분들하고 같이
그 시간을 나누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학문을 공유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별 일체의 그 저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진심으로 저희와 같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장정빈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 소장님 지금 박사과정 들어가시는데 원래 박사과정 들어가면 박사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우리 저 장정빈 박사님 교수님 모시고 오늘 공감이 먼저다. 제일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이고 공감의 방법론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작년 제가 10월 달에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라는 그 강연을 하고 딱 오늘이 9월이니까 1년 만에 다시 뵙는 셈이 되는데요. 뒤에 제 얘기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감이 먼저다라는 오늘 강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공감과 소통 연습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는데 방금 서 박사님 너무 과찬해 주신 것이고요. 저는 마케팅과 서비스를 주로 전공하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론하고 버무려서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요 제가 잘 버무리는 일만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케팅하고 서비스하고 영업 쪽을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서 그렇게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면서 도대체 공감을 어떻게 현업에 적용하고 인간관계에 활용하고 또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쪽에서 생각해서 쓴 책이고요. 왜 공감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었더니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될 것인가. 미국의 어느 TV 방송국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수가 누구냐를 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됐다릅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베이비 루스라든지 펠레라든지 칼 루이스라든지 전부 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구로 뽑혔었냐 하면은 미국 2010년대에 미국의 ESPN이 했었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었습니다. 당초에는요. 웨인 크레츠키라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었나 봤었더니 약 849골, 어시스트가 약 2천여 개, 정규 시즌 MVP가 9회. 그래서 북미의 아이스하키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은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었죠. 그렇게 수많은 기록을 세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었더니 요거 저 스티브 잡스가 가장 많이 인용한 기절이 바로 요 기절이죠. 지금 퍽이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퍽이 갈 방향에서 플레이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던데요.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인간관계나 리더십에서 퍽이 여기 있지 않고 앞으로 퍽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쪽을 하나 얘기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공감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다 기계가 하고요.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요. 가격이나 내구성이나 품질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엇비슷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계가 다 하고 자동화가 다 하고 로봇이 다 해치우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영역이 무엇일 것인가? 결국은 기뻐서 사랑하고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고 따뜻함을 느끼고 공감하는 영역 같은 것들은 이건 어느 누가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새롭게 우리가 퍽이 나아가야 될 방향의 한 부분 쪽이 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 이동 능력, 인지적 공감,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내가 똑같이 느껴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요 두 가지가 공감이라 그러는데요. 그렇다게 되면 공감의 정의가 바로 나오더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인지적 공감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서적 공감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내부로 옮겨 넣어서 다른 사람의 체험과 동지로 심리적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보다는 동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동감은 상대방하고 똑같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러는 동감이 좋을 때도 있지만 위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 우리 팀장 때는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확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맞아, 함께 죽이자. 이러면 이게 바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느낌과 고통을 함께 해주는 일로서 화 많이 났나 보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냐 하고 물어봐 주게 되는 공감과 동감의 구별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이러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쭉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그냥 이제 쭉 책에 많이 썼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한번 슬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울 요령에 따라서 미러링, 상대방과 마치 거울 하나 놓고 나서 상대방이 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미러링이라 그러죠. 아까 거울 신경 얘기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이라 그러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표현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공감을 표현해주는 방법에서 몇 가지 기술적이라든지 방법이 그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백트래킹입니다. 뒷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팁을 더 준다며요. 스테이크 2개 주세요 하고 말하게 되면은 네, 스테이크 2개 준비하겠습니다. 내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었다는 것하고요. 이것이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존중이라든지 관심을 표현하고 또 부정확하게 만약에 받는다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걸러질 수가 있지요. 어느 젊은 친구 둘이를 카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요? 네. 영화표가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나 볼래요?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요.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화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저렇게 따라해야 될 것이고요. 전에 어느 유명 여자 강사가 한 여러 동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신도림 영숙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들이 정말로 거기서 또 문제다. 오빠, 나 오다가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남자가 그래서 차 마셨냐? 아니. 그럼 밥 먹었냐? 아니. 그럼 만나기로 한 거야? 아니. 그럼 왜 나한테 그 얘기 하는 거야? 왜야?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이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여자가 깝깝합니다. 아주요. 그러지 말아라. 남자들은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 된다. 맞장구의 용어는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대박. 순서대로만 해라.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빠, 나 오다가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 진짜? 딱 마주쳤다니까? 정말이야? 그렇다고? 웬일이야? 신기해? 헐. 이러면 된답니다. 그래서 더러 남자들이 정답을 말하지 말고 남자들은 그래서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대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 해서 아주 인기 있었던 어디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신도림 영숙이 하면은요. 하는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부인하고 얘기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러저러서 이렇게 한다고 딱 남자들은 정답을 말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더 말해봐. 요 정도만 가지고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와이프랑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아까 신도림 영숙이 사건하고 부부간의 사건하고 해서 순서대로 외워서 가끔 군데 뺑뺑 돌아가면서 쓰게 되게 되면은 맞장구지요.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고 남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은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직원들의 품성도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워드 술조 전 스타벅스 회장이죠. 탐 피터스의 대화록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요. 한 번은 탐 피터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워드 술조, 어떻게 당신 회사 직원들은 다 저렇게 웃고 친절하냐? 그랬었더니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술조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탐 피터스, 그거 아주 간단하거든. 웃는 애들만 채용을 해라. 웃는 애들만 승진시키고 인센티브 많이 줘라 하는 대목이 나오더군요. 사실 서비스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도 대부분 태어나는 것인데, 아까 애국어에다 비유를 했듯이 어렸을 때 배우게 돼서 3년가량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사랑을 받게 돼서 가슴속에 품어두는 능력에 따라서 대단히 공감 능력의 크기가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문제아가 되거나 그런 건 없디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애국어는 배울 수는 있지요. 좀 더딜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게 되게 되면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온정적일수록 더 많이 공감력이 탁월해지고요. 지금 세대보다는 옛날 세대들이 더 공감력이 많이 좋아졌었고요. 아까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자들이 더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요. 해서 이렇게 각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공감 능력을 연습해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노인과 연인처럼 우리 스스로 소설을 씁니다. 이런 늙은 주책스러운 노인이 풍만한 여자 젖가슴을 빨고 있는 이런 포르노 같은 그림을 그림서 제일 앞에 잘 보이는 데다 보고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실상과 상관없이 소설을 씁니다. 가끔은. 소설 쓰지 말아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요,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HSBC에서 우리 동료도 몇 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직원들을 매 각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컴플레인 커미티를 해서 회사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그 경우를 공동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놈이 노트북에 머리 쳐박고 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주 꼬장꼬고 하는데 가서 확 쥐어 패고 싶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회의 중에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는데 분노하고 불쾌하고 내 자존심을 슬슬 건드립니다. 내가 혼자 스토리를 씁니다. 저놈 연봉도 높고 상대방의 의도를 해외에서 공부했다고 무시하냐고 아니라 회의 중에 모르는 일이 있어서 찾아보는 거 아닐까? 공부하고 와서 연봉도 높게 받으니까 우리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부담을 느끼는 적도 있겠구나. 혹시 애롭고 말동무가 필요하고 관심을 누가 보여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그 역할을 해줄까? 하고 내 스스로 소설을 다시 써보는 연습 같은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하나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분노가 없어지진 않더라도 분노의 게이지가 70에서 30%가량 줄어들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 혹시 더 질문할 거 있게 되면은 다시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